안녕하세요. NTB모토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알파인스타일 슈퍼테크 R10 헬멧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요. 알파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SM10 혹은 SM5 같은 이제 모토크로스 헬멧들은 주로 생산을 했었는데, 이 SR10 새롭게 나온 헬멧입니다. 이번 연도 23년도 지금 모토GP가 아마 특징인데,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원래 스폰을 받던 헬멧들을 이제 알파인스타의 이 SR10 헬멧으로 많이들 변경을 했죠. 그리고 그 헬멧들을 쓰고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고요. 알파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SR10 모델을 시작으로 SR7 그리고 SR5 그리고 SR3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매장에도 이제 본사 담당자가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뭐 HJC의 i70이나 혹은 이제 K3 같은 약간 저가형 모델, 입문용 엔트리급의 이제 모델들의 판매량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알파인스타 SR10 사실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런치를 하진 않았어요. 아직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진 않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3년 1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 이제 글로벌 런칭이 24년 2월 중으로 계획돼 있고요. 국내는 이제 원래 똑같이 24년 2월에서 6월 사이 상반기에 런칭을 하려고 했는데, 본사에서 아시안핏을 따로 만들어 줄 테니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어때? 라고 물어봤고, 그거에 굉장히 아시안핏이 이제 사실 유로핏이기 때문에 핏이 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시안핏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라고 답을 하셔서,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25년 상반기 정도에 들어올 거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눈에 알파인스타에 갔는데 눈에 이게 보였고, 이거를 부탁을 드렸죠. 리뷰를 좀 하고 싶은데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받아왔습니다. 제가 받아왔고, 국내에서는 이렇게까지 지금 만지고 있는 사람 혹은 없을 거예요. 기흥 회장님 빼고는 아마 없으실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뜯어보고 혹은 살펴보고 또 만져보고 찾아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런칭까지, 국내 런칭까지, 글로벌 런칭도 꽤 남았지만 국내 런칭까지도 꽤 남았는데, 이제 굳이 빌려와서 리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제품이 이제 런칭 에디션 200번 중에 0번입니다. 0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알파인스타 코리아도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되고, 그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여간 제가 할 수 있을 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남은 기간 동안 정보를 다 습득을 하고 기다리는 것과 정보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혹은 해외 리뷰를 찾아보면서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라도 정보를 빠르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구매를 고려하시거나 좀 상급의 헬멧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걸 토대로 좀 판단을 하셔서 기다리시거나 혹은 다른 헬멧을 구매하시거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기다릴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만져보고 써보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굉장히 길 거예요. 굉장히 길 거고, 지금 저도 이제 준비해 놓은 게 굉장히 길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 쉘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쉘 사이즈 같은 경우는 X 스몰, 스몰 A 쉘, 미디움 B 쉘, 라지 C 쉘, X 라지 2X 라지 D 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 유로핏 기준이고 25년 2월에 나오는 아시안핏은 사이즈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게는 M 사이즈 기준 1540g으로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써져 있기는 1550인데 이제 리뷰 다 찾아보니까 1540으로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540g으로 안내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미디움을 주로 써요. 알파원도 지금 미디움을 하나 받아놨고, 쇼웨이도 미디움을, 그리고 이제 피스타도 아시안핏이기 때문에 미디움이 맞고요. 그리고 X 라이트 803 같은 경우는 라지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를 쓰는데 해당 제품 미디움 사이즈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고 있고요. 해당 제품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칙패드가 30mm짜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도 35mm로 늘리면 여기는 이제 라이너는 딱 맞고 칙패드 35mm로 하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미디움의 칙패드 변경을 좀 고려해 볼 것 같고요. 사이즈는 지금 제가 써본 거는 유로핏이지만 아시안핏으로 변하면 조금 더 편해질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사실 지금 썼을 때도 뭐 크게 불편한 점을 사실은 크게는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시안핏에 1년 더 기다리는 게 맞긴 한가 싶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건 쓰고 실제로 나가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해당 제품 이제 5년 동안 개발을 했다고 해요. 완벽한 레이싱 헬멧을 위해서 인하우스, 자기 알파인스타 자체적인 실험실과 이제 개발 팀들을 통해, 그리고 사고 사례들, 본인들 그 슈트를 입는 모토GP 선수들의 사고 사례를 통해 이제 사전 테스트와 그리고 의견들을 총합해서 어느 정도 샘플을 만들어서 이제 인증, 뭐 EC나 KC는 아마 아닐 거예요. DOT나 혹은 FIM 혹은 스넬 같은 이제 호몰로게이션을 어느 정도 통과를 시킨 다음에 필드 테스트로 나갑니다. 필드 테스트는 뭐 AMA, 아메리칸 선수권, 혹은 이제 모토GP, 혹은 뭐 여기저기, 여기 알파인스타는 워낙에 이제 레이스가 강세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계약되어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저기 시작부터 처음부터 굉장한 필드 테스트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안전 인증을 거치고 그 다음에 생산까지 하고 있는 구조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한 인증과 테스트, 그리고 사전 테스트와 그리고 의견 취합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개선되고 개발되고 지금은 완성품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이 런칭 에디션, 이 200개 한정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한정적인 인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어느 정도 소개를 한 다음 거기서 또 의견을 한 번 더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내년 2월, 24년 2월에 좀 더 완성적인 제품으로 이제 찾아올 거고요. 저희 아시아는 25년 상반기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주 저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이제 모토GP에서 23년도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 헬멧이죠. 저도 이제 모토GP를 23년도부터 좀 보고 있는데 22년도만 해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헬멧 브랜드들이 보였는데 23년도는 알파인스타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제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23년 모토GP에서 폭우로 굉장히 이제 서킷이 안 좋은 상황에 있었을 때 SR10을 쓴 이제 라이더들은 습기에 굉장히 자유로운 레이스를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레이스에서 먼저 이제 인증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인증 같은 경우는 EC22-06, 뭐 DOT, FIM, 뭐 국내는 KC, 뭐 JIS, 온갖 인증은 다 받을 수 있는 헬멧입니다. 쉘 하나로. 이 완벽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요. 일단 설명만 이만큼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내부 충격 테스트를 했을 때 EC22-06보다 자, 선형 충격은 37%, 그리고 비스듬하게 충격이 들어오는 거는 65% 충격을 흡수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EC22-06보다 훨씬 안전하다. 그리고 FIM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 회전 가속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쉘을 설명드리면 해당 제품 멀티레이어드 카본 합성 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겉은 3K, 3K 이제 카본에 그 밑에는 UD 카본이라는 굉장히 또 다른 성질의 카본에, 그리고 그 밑에는 글라스 파이버와 나일론 파이버,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아라미드 파이버를 레이어드한 4겹으로 적층이 되어 있고요. 모든 레이어는 이제 강화 에폭시를 적용해서 적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충격이 딱 들어오면 충격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무조건 퍼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자,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은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쉘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쇄골뼈 골절 방지를 위한 디자인, 그리고 여기 패드가 붙어 있고요. EPS 안에 폼패드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패드가 있고 이게 이렇게 파짐으로써
무게, 헬멧 쉘의 무게도 굉장히 줄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디자인과 안전까지 챙겼다. 그리고 자, 보시면 이쪽 턱 끝에 친바는 끝부분을 강화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바람을 가르는 것도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스 중 이제 쉘 같은 경우는 이 4겹으로 짜면서도 레이스 중 사고 시 오는 회전 충격 및 가속 충격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쉘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이제 채택을 했고요. 각 8개의 조각과 6개의 밀도로 이루어진 다중밀도 EPS 폼을 사용해서 최적의 이제 무게와 최적의 착용감을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 보면은 뭐 EPS 이게 뭐 0번이라 그런지 모르겠네. 어쨌든 EPS 폼도 굉장히 좀 튼튼하게 잘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딱 보여요. 나눠 있구나 하는 게 딱 보이기 때문에 하여간 다중밀도 EPS 폼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해당 제품 또 윈드 터널과 필드에서의 개발을 거친 고속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제품이에요. 계속 이제 저도 찾아보는데 알파인스타 본사 담당자가 이제 이거를 막 20-30분 동안 설명해주는 해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끝없이 스테이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끝없이 내가 어떤 속도에서도 고개 혹은 어떤 속도에서도 바람이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 고개를 돌릴 수 있고 레이스를 펼칠 수 있고, 그리고 후면부, 이게 바람이 맞으면 후면부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줄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 오면은 이게 헬멧이 붕 뜨는 게 아니고 헬멧을 조금 눌러줘서 좀 더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목 움직임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에어로다이나믹 쉘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에어로다이나믹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잘 막아준다. 그 얘기는 일상적인 이제 스트리트에서는, 도로에서는 숄더 체크가 굉장히 원활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해외 이제 기자가 사용을 하고 리뷰를 한 글을 찾아봤는데 숄더 체크를 어떤 속도에서 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고 해요. 그 얘기는 이 윙렛이, 여기 있는 윙렛이 그 역할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조금만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이게 민자 SR10 이런 윙렛과 스포일러를 뗀 일반적인 민자 SR10 대비 윙렛과 레이스 스포일러를 달아놓은 SR10은 이제 항력이라 그러는데 그 바람을 이제 갈라주는 게 4.5%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 맞는 거를 4.5% 좀 더 줄여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속률인가? 뭐 하여간, 요거는 제가 따로 저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레이스 스포일러가 붙는 게 또 저는 이제 24년 혹은 24년 FW까지 해서 25년 제품, 알파인스타 25년 제품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코리아랑 이제 보고 왔는데 아마 대리점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슈트가 이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사각형 모양으로. 그래서 슈트를 입고 이런 자세를, 타는 자세를, 딱 쏘는 자세를 했을 때 이게 일자로, 이게 굉장히 일체감 있는 디자인으로 떨어지게 험프를 디자인해놨어요. 그 얘기는 모토GP도 지금 그렇죠. 에어로다이나믹, 에어플로우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성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두카티가 혹은 뭐 KTM이 그런 걸 굉장히 지금 잘 하는 브랜드인데, 알파인스타도 그런 개발과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그래서 슈트 같은 경우도 입으면 여기 에어로다이나믹을 만드는 그런 거를 막 개발했더라고요. 네, 세상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스포일러와 동일하게 디자인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해당 요 스포일러는 큰 충격이 들어오면 이게 분리되게 만들어서 스포일러가 있으면 이걸 막 하고 이게 더 구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분리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벤틸레이션이죠. 벤틸레이션을 이제 빼먹을 수가 없는데, 자, 이쪽부터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이게
후하 후하 레이스에서 굉장히 이제 숨을 계속 쉬다 보면은 뜨거운 바람이 나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지나는 바람이 이 안쪽에 있는 바람을 끌고 당겨 와줍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내 헬멧 안쪽에 이제 배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는 배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저도 안 보여요. 이 부분 보시면 흡기가 있습니다. 밑에는 배기, 위에는 흡기.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하나, 둘,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들어오면 바로 쉴드 앞쪽으로 쏴주기 때문에 안쪽에 습기 제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쉴드 조금 올리시면 이쪽 부분도 자 공기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 그리고 위쪽까지 해서 또 벤틸레이션 흡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아웃렛 벤트 아웃이 이쪽으로 윗머리 훑고 들어가서 훑어주고 나가고 이쪽에서도 훑어주고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틸레이션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내피를 떼서 안쪽을 보면 벤틸레이션이 막 이만하게 보여요. 이걸 진짜 와 이렇게 파도 된다고 싶을 정도로 파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영상을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피 떼면서 제가 영상 그때 첨부해 드릴게요. 그래서 벤틸레이션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쉴드를 안내를 드릴 건데 쉴드 같은 경우는 자 피스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뭐 수직과 수평의 시야각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SR10도 마찬가지입니다. 220도 수평 시야각, 220도 그리고 57도 수직 시야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 보여요. 안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각도로 레이스를 하고 어떤 각도에서 시선을 처리를 하든 이걸 다 이 큰 시야각이 커버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따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A 헤드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 쓰는 깊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효과적으로 이 시야각을 내 라이딩 스타일과 차량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야각과 A 헤드 시스템을 같이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한 쉴드 디자인 때문에 여기가 더욱 넓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흡사 이제 넥스의 헬멧을 좀 떠올리게 하는데 뭐 그거는 네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쉴드 같은 경우는 옵티컬 클래스 1 인증을 받은 AGB도 마찬가지, 피스타도 마찬가지. 옵티컬 클래스 1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광학으로서의 무언가 역할도 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필락 같은 경우는 이제 XLT라 그래서 XLT 120이라 그래서 보시면은 자 120 XLT 요 최상급 필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있다곤 하는데 근데 리뷰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니까 안쪽에 필락을 안 붙여도 안티포그 처리를 해놔서 습기가 안 찬다고 해요. 그거는 저도 뭐 나오면은 이제 1년 있다가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안티포그와 필락 둘 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호흡 양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제품 안티 스크래치 기능 들어가 있고 그리고 티오프 필름 지금 이게 구성품이 조금 실제 판매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얘는 런칭 에디션이라 좀 더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티오프 필름도 포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쉴드가 이 정면부는 이제 두께가 2.6mm를 쓰고요. 측면부는 1.6mm를 씁니다. 그래서 좀 더 피스타는 다 5mm죠. 좀 더 이렇게 무게를 가볍게 가져갈 수 있고 이게 이쪽에서 뭔가 두꺼우면 이게 난기류가 생긴다 그래나? 뭐 하여간 그래서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여기 돌기가 있어요. 이게 얘네가 그렇게 굉장히 자랑하는 F1 쪽에서 영감을 받는 F1은 이제 에어플로우는 가장 공기 역할이나 이런 거를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터 스포츠다 보니까 F1에서 영감을 받은 이제 소음 절감을 위한 이제 여기
이걸 뭐라고 해요? 터뷸레이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기류를 줄여주는 장치를 개발을 해서 달아놨고요. 이게 그 개발자가 얘기하는, 그 담당자가 얘기하는 게, 자, 썼을 때 여기가 딱 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람이 휘슬링이라 그러죠. 굉장히 고주파의 휘파람 소리가 여기서 보통 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여기 돌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줄여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라고 해요. 이 정도의 등급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조용하고,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쉴드 락 장치, 이 부분 제가 아까 닫아놨죠. 쉴드 락 장치, 그리고 지금 옆쪽에 보시는 여기 쉴드 분리 기어판 같은 경우는 메탈을 사용했다고 해요. 메탈을 왜 사용했냐고 하면, 이걸 플라스틱을 써서 무게를 줄일 수도 있지만, 자, 헬멧을 쓰고 모토GP를 봤을 때 넘어지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끌려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열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메탈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쉴드가 절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태로 끌리거나 아니면은, 자, 쉴드가 열린 상태로 끌려간다면 쉴드가 또 떨어져 나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 부분도 메탈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무게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메탈로 하니까 조금 단점은, 이게 작동감이 그렇게 막 나이스하진 않습니다. 이게 작동감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퀵 릴리즈 시스템이라 그래서 쉴드를 굉장히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레버만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고요. 낄 때도 레버를 당긴 상태로 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해당 제품 저도 실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스모크, 미드 스모크, 멜로우 스모크, 그리고 실버, 변색 쉴드가 나온다고 해요. 변색 쉴드가. 그래서 저도 목 빠지게 기다릴 예정이고요. 변색 쉴드가 나오면 아마 굉장히 만족스러운 헬멧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또 비싸겠죠. 근데 어쨌든 변색 쉴드가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내피류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내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굉장히 터치감이 좋은 내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A-헤드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 12개 포인트를 가지고 조절을, 자, 4개의 포인트를 높이를 3개씩, 헬멧에 이쪽에 3가지 똑딱이, 이쪽에 3개 똑딱이, 이쪽에 3개 똑딱이, 이쪽에 3개 똑딱이 만들어놔서 라이너를 높이를 그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뭐 12개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3333이니까 하여간 12개인가요? 뭐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헬멧을, 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 머리에 안착되는 쉘의 깊이와 이제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쇼이 X15 그리고 AGV 피스타 같은 경우는 벨크로로 보통 조절을 하게 돼 있고, 혹은 이제 클립 같은 형식으로 조절을 하게 돼 있고, 혹은 내피를 뭐 한 겹 뗀다던가 붙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이 라이너 자체를 움직여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내 머리에 안착이 되느냐에 따라 사실은 시야 각도, 그리고 내가 볼패드의 조임도, 이런 게 모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좋은 여건을 찾으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을 좀 아마 설정값을 바꿔가시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맞으면 다행이지만 안 맞으면 이게 좀 난해해지죠. 그거는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리 가능합니다. 내피 분리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그냥 할게요. 내피 같은 경우는 잡고 밑으로 내려주면서 똑딱이를 빼주시면 되고요. 똑딱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제게 아니라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게 되네요. 똑딱이가 그냥 끼는 거는 그냥 껴도 되는데, 빼는 거는 밑으로 좀 내려야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0번, 아예 그냥 샘플, 냅다 샘플이다 보니까 1번도 아니에요. 0번이에요. 0번이다 보니까 얘가 조금 이게 기스도 많이 가 있고 실험실에서 좀 구른 티가 납니다. 얘가. 근데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상태가 너무 나이스해요. 제품이 너무 나이스하기 때문에 보시면 자, 위가 없죠? 위는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따로 영상으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똑딱이를 조금 떼서 조금 위로 붙이면 쓰는 깊이가 달라지네 하는 거죠. 근데 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얘는 뭐 나중에 끼고요. 자, 얘까지 한번 다 떼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A-헤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고요. 자,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요 구멍? 이게 벤틸레이션 구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벤틸레이션 구멍이 여기 깊게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라이너도 이쪽에서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운 거는 안쪽에 에어 채널 시스템이 없어요. 에어 채널링이 없고 EPS가 나눠져 있는 것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어 채널링이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가 있어서 여기로 들어갈 테니까.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이 생겨서 조금 필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내피를 분리해 주시면 되고요. 내피 같은 경우는 이제 흡습 속건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땀 흡수에 굉장히 효과적인 원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빨간 부분, 자, 여기는 빨간 부분들 보이시죠? 빨간 부분들이 이제 윈드 커튼이라 그래서 이 꼈을 때 바람이 이쪽으로 유입되는 걸 막아주는, 바람이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소음을 좀 차단하고 바람 유입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윈드 커튼이 또 달려 있고요. 세탁 당연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은 물 호스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ERS 이머전시 릴리즈 시스템이라 그래서 자, 여기 잡고 빼주면 한 번에 그냥 퍽 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급 대원이 뭔가 위급 상황이 있을 때 내 추가적인 부상 없이 헬멧을 벗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안경 자리가 있어요. 3D 폼은 패드로 여기가 안경 자리입니다. 이쪽에 조금 비어 있고요. 그리고 윈드 디플렉터 코막에 들어가 있고, 침 커튼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침 커튼 같은 경우는 이쪽에 따로 침 커튼 달려 있고요. 그리고 정말 최고인 게 이런 레이스 헬멧임에도 불구하고 세나 홀이 있습니다. 세나나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를 설치할 수 있는 스피커 홀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근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설치해야 될까요? 여기다 설치하면 되나? 여기다 설치하면 되겠네요. 그냥 끼면 될 테니까. 스피커를 그냥 낄 수 있다. 이 정도 등급 P스타도 이제 RX 뭐죠? 하여간 803 RS 같은 경우도 엑스라이트 X803 RS도 스피커 홀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좋고 이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얘는 스피커 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끼고 설치하고 덮으면 된다. 그리고 이쪽에도 커튼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안 쓴다고 하면 여기를 껴두셔도 되고, 뭐 쓴다고 하면 이거를 좀 빼서 그냥 이렇게 좀 덜렁덜렁 거리게 냅두시면 스피커가 좀 더 잘 들리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헬멧이고요. 그리고 설명 안 드렸는데 참 여기 리플렉티브 포인트 있어서 공도에서도 쓰실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설명을 또 안 드렸는데 지금 여기 이거는 레이스 스포일러, 지금 보시는 거는 레이스 스포일러가 달려있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좀 짧은 스트립, 그냥 공도 주행이나 아니면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스포일러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달면은 이제 험프나 이런 거
이건 굉장히 범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제품 시판용은 아니고 한정판에다가 이제 약간 프로토타입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판 때는 구성이나 사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출시가 안 된 제품의 정보를 찾느라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찾고 정리하고 배우고 뭐 물어보고 했는데 제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헬멧이고, 이게 지금 앞쪽은 검은색 카본, 그냥 일반 카본이고 뒤쪽은 레드 카본이에요. 런칭 에디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이게 그렇죠. 이게 알파인스타, 여기 알파인스타 로고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야,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쓰고 싶은데 이거 고소당할까봐 이거 어떻게 쓰고 나가지도 못하겠고 이거 참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보고 괜찮은 제품은 뭐 대부분 다른 고객님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편이고, 이제 어쨌든 뭐 없는 제품이고 많이 기다릴 제품인데 그 궁금증과 그 기다림을 조금이라도 제가 해소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걸 듣고 좀 더 많이 기다리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해당 제품 굉장히 완성적인 모습으로 저희에게 오기를 또 바라봅니다. 해당 제품 쓰시는 분 없으셔서 뭐 댓글 다실 일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정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혹은 제가 담당자 통해서 이제 여쭤봐 드릴 수 있는 선은 굉장히 빠르고 친절하게 또 답변 드릴 테니까 해당 제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차피 실물도 이제 못 볼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탈리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본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만나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NTB 모토 이형석이었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